네, 안녕하세요. 파일이 날라간, 아니지,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은 1주차 강의 다시 재녹화하겠습니다. 네, 1주차는 OT 및 기초 기획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OT 첫 주차인 만큼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름 OT니까 저희 스터디는 유니티 홀로서기라는 명칭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게임 디벨로퍼가 된 게임을 A부터 Z까지 다 만드는 스터디이고요. 정규반은 고정된 기획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율반은 자체 기획으로 진행이 되고요. 서로의 수업은 언제든지 청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반 분이 자율반 수업을 청강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율반은 고정된 수업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시려면 개인적으로 여쭤보셔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수강을 하시고 다음 주까지 과제 제출까지 하는 게 출석 인정 조건이고요. 라이브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 추가 수업을 수강했다는 인증 과제가 발생합니다. 중간고사 저는 이렇게 2주차밖에 없어서 전체적인 기획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트는 어떻게 짜오실 건지, 아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트가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아트 자료 만드는 법부터 해서 UI가 있다면 필요한 아트, 생성형 AI로 아트 생성하기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개발 단계는 없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3개의 파트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상세기획. 저희가 지금 앞서서 큰 틀의 기획만 잡고 시작을 할 건데 상세기획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기초 개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기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트는 언제 하나요? 아트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트는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에 과제로 다 넣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들어오기, 적군 애니메이션 아트 만들어오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아트 만들어오기, UI 컨셉 잡아오기, 적군 두 번째 애니메이션 아트 만들어오기 이런 식으로 다 과제로 빼드렸기 때문에 저희 수업 출석 인정 조건에 과제가 들어있는 이유가 과제를 안 해오시면 이 다음에 적군을 넣어야 되는데 적군 애니메이션이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여기 5주차에 메인 캐릭터 애니메이션 삽입이 있는데 메인 캐릭터 애니메이션 아트가 없으면 곤란하겠죠. 이래서 과제까지 해오시는 게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트는 과제 위주로 돌아갈 거고요. 기획과 개발 위주로 설명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도 기말고사 이전까지 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가볍게 최대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 되냐면 저희 기말고사 이후에 종강을 하시고 방학이 된 후에는 심화기획, 심화아트, 심화개발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빡세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본격적으로 게임의 상세 조건문을 잡는 느낌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큰 틀만 제작을 하는 느낌이라면 종강하고 난 다음에는 세부사항을 구현하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그 14주차에는 최종 QA는 사용자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타인에게 부탁하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됩니다. 해서 그렇게 플레이 테스트를 해보고 보강사항은 없는지 체크하시고 보강을 하는 주차가 한 단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정리, GitHub 업로드도 하셔야 되고 블로그, 노션 이런 데에다가 소감이나 아니면 그냥 본인 프로젝트 정리글을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작성을 해주신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최종 발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주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차에 할 거는 기초 기획인데요. 장르 정하는 게 기획의 시작입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정해 주셔야 게임 혹은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결정이 되고, 앞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스토리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스토리 게임 장르를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면 UI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UI에 최적화된 유니티 2D 개발자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위주로 되기 때문에 스토리 작가님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맞춘 일러스트를 전문으로 해주시는 아트분도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도트 액션 게임, 예시로는 잔나비래요. 죄송해요. 산나비를 가져왔는데요. 산나비인 경우에는 유니티 2D 플레이어 개발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고, 이 플레이어에 맞는 몬스터를 만들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몬스터를 짜주실 분이 필요하고요. 산나비는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인 걸로 유명하죠. 스토리 기획을 해주실 분도 필요할 거고요. 전체적인 밸런스, 몬스터는 얼마나 강한지, 플레이어는 얼마나 강한지 이런 거를 설정해 주실 분도 필요할 겁니다. 그 외에 맵 레벨 디자인, 정확하게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블록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이제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줄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점프를 해서 딱 쐈을 때 여기에 줄이 탁 걸려서 이렇게 슝 이동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줄을 놓고 다시 이쪽에 줄을 걸 수 있는 블럭을 배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약에 이게 터무니없이 높아서 얘가 플레이어가 거기에 팔이 안 닿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맵 레벨 디자인을 해주실 분이 필요한데, 이 레벨 디자인은 보통 기획이 하기도 하고 아트분이 하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도트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도트 디자인을 잘 뽑아주실 분이 필요하겠죠. 도트가 되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을 테지만, 도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한 노가다를 요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도트 디자인이 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쪽 도트 디자인을 해주실 분을 구하는 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쪽의 경우에는 스토리 게임인데, 스토리가 만약에 볼륨이 작다고 하면 여기 커피 토크는 스토리가
큰 편이지만 만약에 스토리 작은 게임이다 하면은 플레이 타임이 뭐 한두 시간 정도로 끝낼 수 있겠죠. 요즘엔 이거보다 더 짧은 걸로 하이퍼 캐주얼이라고 해서 플레이 타임이 분 단위로 설정된 게임들도 있어요. 스낵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애들은 훨씬 작지만 스토리 게임도 많이 작은 편입니다.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로 끝나는 것도 굉장히 작은 편인데 산나비 플레이 타임 굉장히 길죠. 분명 기획자들은 이거 한 6시간 정도면 깨겠지라고 설정을 했지만 이거 만약에 컨트롤 이슈가 생기면은 몇십 시간, 몇백 시간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볼륨이 꽤 큰 건데 그러면은 얼마나 해야 볼륨이 이 정도면 진짜 볼륨 큰 게임 아닌가요? 더 큰 게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를 한 인조이죠. 한국에서 만든 심즈라고 불리는 SNG 장르,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언리얼 3D로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자면 언리얼 개발자도 필요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멀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도 넣어줄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하고 3D 디자인 아까 도트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도 잘 없었지만 3D 디자인이 가능하신 분은 더 없습니다. 진짜 적어요. 그 외에 시스템 기획을 해주실 분, 전체적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굴러갈지,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실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이런 거를 기획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도시가 보이죠?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을지 그 레벨 디자인 해주실 분도 필요하고, 그 외에 필요한 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장르는 소규모 인원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기업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장르를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어떤 식의 어떤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각 전체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정해지고 각 인원의 특성, 각 인원의 구성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개발자는 얼마나 필요할지, 아트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풍의 느낌으로 게임이 굴러갈 어떤 풍의 느낌으로 아트가 구성이 될지, 기획자는 몇 명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장르 정하기가 기획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야 하는 거는 큰 틀의 컨셉 잡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서 고양이가 쏟아져 내립니다. 고양이는 두 종류죠. 마른 고양이, 뚱뚱한 고양이가 있고요. 여기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는 강아지 사장님이 열불을 내면서 동그라미를 던집니다. 정확하게 이게 사료예요. 생선 가게를 털러 오는 고양이들을 사료를 줘서 배부르게 먹여가지고 이렇게 집에 보내버리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선 가게 강아지 사장님과 도둑고양이라는 컨셉을 먼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장할 강아지, 그 다음에 등장할 고양이, 그리고 전체적인 맵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런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한 세부 설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큰 틀의 컨셉 잡기? 이게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했을 때 똑같이 적군이 몰려오고 나는 무언가를 쏴서 맞춰서 막는다. 이게 사실은 디펜스 게임이거든요. 디펜스 게임이라면 뭐가 있냐? 정말 비슷한 로직으로 돌아가는 게
1945라는 비행기 게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군 비행기가 쏟아져 들어오고 저는 이 작은 비행선 하나를 왔다 갔다 움직여 가면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들을 죽여요. 이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특이사항은 얘 뒷배경이 계속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마치 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요즘에 이런 약간 좀비 디펜스 게임 같은 게 있죠. 얘는 살짝 3D가 가미가 되어 있고 쿼터뷰로 보고 있습니다. 한데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 고정이 되지만 걷는 애니메이션이 추가가 돼서 마치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 몰려오는 좀비들을 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몰려오는 것들을 쏴서 맞추는 게임인 점에서 사실상 같은 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를 가로로 돌리게 되면 얘는 그 자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하고 무언가를 만약에 닌자맛 쿠키라고 하면 표창을 던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를 던질 수 있는데 쏟아져 오는 여기는 약간 다르긴 해요. 쏟아져 오는 젤리를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맵 디자인을 뒤쪽으로 넘어가게 해서 마치 얘는 사실 가만히 제자리에서 뛰고만 있는데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효과를 줬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퍼즐 요소까지 가미가 된다 하면은 이 게임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플랜츠 대 좀비? 식물 대 좀비?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좀비가 쏟아져 옵니다. 저는 왼쪽에다가 이 칸에 맞춰서 특수한 성격의 식물들을 심어서 좀비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게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쏟아져 오는 것을 내가 제자리에서 뭔가를 쏴서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쿠키런만 빼고 보면 나머지도 어쨌든 다 디펜스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큰 틀의 컨셉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나는 식물 대 좀비로 할 거야. 나는 쿠키가 무언가 하는 걸 할 거야. 나는 비행선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큰 틀의 컨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예시 게임과 최대한 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생선가게 강아지 사장님과 도둑고양이를 메인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메인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강아지 사장님입니다. 강아지 사장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풍의 강아지들, 이렇게 약간 화난 강아지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대기업 소속의 뭔가 부장님 같은 느낌의 강아지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실사자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굉장히 약간 훔쳐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의 강아지 사장님도 있는데 칠가 사실 얘가 강아지인지 모르겠지만 전 강아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데려왔는데요. 재밌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 이렇게 밈 같은 걸 가져오셔도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이렇게 진짜 실사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유명 캐릭터를 차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직접 그리시거나 만드셔도 됩니다. 물론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퍼왔어요. 근데 이렇게 손그림풍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적군 캐릭터는 뭐가 될까요? 도둑고양이겠죠. 적군 캐릭터는 도둑고양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밈에서 유명했던 이런 고양이들이 사용이 돼도 되고 손그림 느낌의 이런 고양이들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선 유명 캐릭터를 안 넣어놨네요. 뭐 헬로키티 같은 거 넣어놔도 되겠죠? 헬로키티가 도둑고양이 느낌은 안 나긴 하지만 물론 이거 다 퍼온 겁니다. 제 그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무기, 이 고양이들을 어떤 걸로 쫓아낼까요? 이 사료 있죠. 생선을 던지셔도 되고, 생선 가게니까 생선이 많을 거잖아요. 생선 그림을 들고 오셔도 되고, 생선 실사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웃겨서 넣어봤어요. 아니면 고양이니까 고양이가 좋아하는 추루를 갖다 줘도 될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사료를 갖다 줘도 될 것이고, 아니면 고양이가 싫어하는 물을 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대포는 너무 잔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방울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어떤 타입으로 가져갈 건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생선가게란 테마가 있으니까 맵 컨셉을 짜주셔야겠죠? 이렇게 간판, 소영인의 생선가게. 이것도 저 주워온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맵 디자인을 깔아주셔도 되고,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긴 사이드로 두실 거면은 이렇게 생선가게가 살짝 보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강아지 사장님이 화내시는, 방방 뛰면서 화내시는 느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사로 가자 하면은 이런 진짜 실사도 있겠죠. 그냥 웃겨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차 과제는 어떻게 되냐. 메인 캐릭터 및 적군 캐릭터 여기 빠졌는데 무기 및 맵까지 이 네 가지, 메인 캐릭터, 적군 캐릭터, 무기, 맵, 이렇게 4개의 컨셉 및 레퍼런스 이런 거를 컨셉을 정하시고 레퍼런스 가져오시고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떡하나요? 저도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림판을 사용해서 그립니다. 그림판을 사용해서 그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 진짜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림판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강아지니까 귀가 있고 화를 내야겠죠? 화를 내고 여기 이렇게 fish 가게가 있고 이렇게 뭔가 던지는 어떤 걸 던질 건지 물고기로 바꿀까요? 막 이런 던지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 몰려오는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을지. 저도 그 그림 정말 못 그려요. 지금 마우스로 대충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오셔야 되고, 가능하신 분은 코컬로 뽑아오셔도 되고, 자율적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실사를 쓸 거야. 그럼 그냥 실사 갖다가 붙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제가 되어 있고요. 이번 영상 과제는 방금 보여드렸던 제가 그림판에다 그린 그림 있죠? 그거 캡처를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번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